모래판 위에서 펼쳐지는 살벌한 전투. 씨름 최강자가 격투기에 도전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만기 강호동을 잇는 씨름계의 스타 선수로서 대한민국 씨름을 최전방에서 이끌었던 이태현 장사. 백두장사만 20번을 차지하며 이만기 선수의 기록을 뛰어넘은 그는 총 40번이나 왕좌에 오른 씨름계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 씨름의 인기 역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는 격투기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씨름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의 격투기 도전은 시대의 분위기상 그저 개인의 도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진행한 이태현 감독 인터뷰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의 씨름 사랑은 말 그대로 진심으로 어마무시한데요. 과연 어깨에 많은 것을 짊어진 이태현 선수가 격투기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씨름의 부흥과 몰락을 모두 경험한 이태현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FC 해설, 프로모터,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저는 차도르입니다. 투기 종목, 다시 말해 싸움과 관련된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차도르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1976년 1월 17일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태어난 이태현 선수. 키 196cm에 몸무게 134kg으로 타고난 헤비급 체형인 그는 잘생긴 외모와 기술을 갖춘 씨름계의 대표적인 슈퍼스타입니다. 사실 이태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90년대까지 씨름의 인기가 쭉 이어져 왔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지금이랑 비교하자면 손흥민 선수나 페이커 선수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태현 선수도 떨어지는 씨름의 인기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자 게임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씨름의 주 시청자층의 나이는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한국 씨름 연맹에도 여러 문제가 나타나며 프로팀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렇게 먹구름이 드리워진 이때 한국에서 무서운 속도로 떠오르던 것이 바로 K1과 프라이드였는데요. 최용만 선수의 활약으로 격투기는 전국민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형태로 보면 이런 시합은 좀 정상적이라고, 아니 말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사실 아무리 엘리트 운동인 자기 종목에서 정점을 찍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격투기는 또 완전 다른 스포츠이고 특히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격투기 체육관조차 찾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K1과 프라이드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한국 선수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일본 단체의 특성상 대진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은 흥행을 위해 희생카드로 쓰이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좀 억울할 수 있고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또 일본의 희생양으로 자주 거론되는 선수가 미스터 샤크 김민수 선수이죠. 한평생 유도만 해온 그래플러를 킥복싱 무대인 K1에 출전시키고 데뷔전 상대는 유명한 약물러 밥셉, 두 번째 상대는 세계적인 킥복서 레이세포. 야, 솔직히 미스매치도 이런 미스매치가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튼 다시 이태현 선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때 당시 이태현 선수는 상당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씨름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아예 대회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1년이 넘도록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 결국 간소한 은퇴식조차 가지지 못한 채로 씨름계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그 전부터 이미 그는 프라이드로부터 몇 차례 러브콜을 받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태현 선수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프라이드는 그를 경기장으로 초대했고 10만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를 체험하자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야, 10만 명이 직관하는 격투기 무대라. 격투기 황금기가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소리 소문 없이 허무하게 모래판을 떠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이태현 선수.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르고 싶었다는 그는 결국 격투기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이태현 선수의 도전은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만약 패배한다면 씨름의 이미지까지 동시에 추락할 것이라는 다소 낡은 시선들이 그에게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씨름을 배신했다거나 처참하게 질 것이라는 등 응원보다는 이상하게 비난의 여론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격투기 전향을 결정하고 겨우 한 달 만에 데뷔전이 잡혀버린 이태현 선수. 그는 기본기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씨름 기술과 피지컬만으로 무대에 오르게 되고 2006년 9월 통산전적 9승 4패 1무의 히카루도 모라에스를 만납니다. 격투기 한 달 배운 씨름 선수랑 프로 전적 15전이 넘는 프로파이터의 격투기 대결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대결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씨름 레전드 이태현 선수의 격투기 데뷔전은 어땠을까요?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밀고 들어가는 모라에스. 중심이 좋은 이태현, 언더옥을 빼앗기고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휘둘러 보지만 이렇게 되면 의미 없이 체력만 빠질 수 있는데요. 예상 외의 거친 반격의 클린치를 떼어내는 모라에스입니다. 미는 힘을 이용해서 오는 방향 그대로 돌려버리는 이태현. 씨름 선수답게 그래플링이 몸에 익어야만 나올 수 있는 동작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이태현. 그러나 상체를 세우기도 전에 무리해서 파운딩을 고집합니다. 이 틈에 머리를 제압하면서 공간을 주지 않는 모라에스. 체력을 몰아쓴 이태현. 가슴에 머리를 박고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허벅지를 밀착시켜야 하지만 아무래도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수록 모라에스가 방어하기 편해지고 이태현의 파운딩은 허공을 가릅니다.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체력만 소진되는 이태현. 수비적으로 임하는 모라에스. 애써 탈출을 시도하진 않습니다. 결국 브레이크의 선언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스탠딩으로 넘어가고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두 선수 모두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경기가 재개되자 뻣뻣하게 치고 들어가는 모라에스. 타격전이 어색한 이태현.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어떻게든 맞받아 쳐보지만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주먹에 정신이 없는 이태현. 영락 없는 초보자의 모습이지만 투지를 앞세워 전진합니다. 타격에서 확실히 앞서고 있음에도 먼저 클린치를 시도하는 모라에스. 붙기만 하면 우위를 점하는 이태현. 하지만 테이크다운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반면 여유가 있는 모라에스. 니킥 연타와 함께 유효타를 적중시키고 치고 붙기를 반복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죠. 쏟아지는 타격셀에 스탠스가 무너지는 이태현. 팔 안쪽을 선점하거나 넥 클린치를 뜯어내야 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듯합니다. 계속되는 위기. 던지는 족족 모두 클린히트로 연결되고 같이 손을 뻗어보지만 주먹에 체중을 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 눈가가 크게 부어오른 이태현. 다행히도 모라에스의 체력이 빠지면서 큰 고비를 넘기는데요. 그 사이 오금 당기기로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끝까지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이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힘들게 잡은 기회이지만 데미지 회복에 급급한 이태현. 1라운드가 무려 10분인 프라이드. 아직도 갈 길이 반이나 남아있습니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어설픈 서브미션 시도가 상대에게 기회를 주고 맙니다. 이 와중에도 무게중심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이태현. 사커킥 한 방을 허용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죠. 거칠게 따라붙는 모라에스. 투박한 스트레이트가 턱을 관통하고 때리는 사람마저 지쳐가던 이때 이태현이 허리춤을 감쌉니다. 그대로 골반을 붙여 돌려버리는 이태현. 여느 레슬링 선수 못지않게 다양한 테이크다운을 보여줍니다. 이대로라면 백초크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다리를 묶어두지 못하면서 천금 같은 기회가 날아갑니다. 그러자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는 모라에스. 살벌한 니킥이 아슬아슬하게 귓가를 스칩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위기. 잠시도 쉬는 법이 없는 모라에스. 들어간 유효타만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이죠. 비틀거리면서도 어떻게든 전진하는 이태현. 테이크다운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한계를 뛰어넘은 이태현. 모라에스의 타격 세례가 또다시 시작되고 이제는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집니다. 이쯤 되니 투지마저 꺾여가는 이태현. 심판이 포기 의사를 물어보는데요. 마찬가지로 휘청거리는 모라에스. 아무리 때려도 쓰러지지 않는 맷집에 혀를 내두를 것 같습니다. 슬로우 비디오처럼 움직이는 두 선수. 서로의 몸에 기댄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잠시 닥터 체크를 받던 도중 이태현 측에서 포기 의사를 밝힙니다.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모두 지치는 정말로 말 그대로 처절한 승부가 나왔습니다. 이태현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타격을 경험한 것임에도 크게 주눅들지 않고 전진하는 투혼을 보여주었지만 사실 레슬링을 제외하면 초보자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눕혀놓고도 이득을 챙기지 못했다는 점이 패배의 큰 요인이 되고 말았죠. 물론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혹은 커리어나 경력을 봤을 때 이태현 선수의 패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지만 안타깝게도 이태현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잔혹할 정도로 냉혹했는데요. 이 패배로 인해 역적이라도 된 것처럼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 이태현 선수는 온갖 악플에 시달리며 갖은 비난을 받아야 했고 급기야 사생활까지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그는 3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까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태현 선수는 이때 인생 최고의 위기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충분히 격투기를 포기할 법한데 그는 러시아로 전지 훈련을 선택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 파이터인 효도르를 찾아간 이태현 선수는 러시아식의 거친 훈련을 견뎌내며 의지를 굳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훈련 첫날부터 코앞에 거구의 선수를 세워둔 다음 열중시어 자세에서 풀스윙을 알아서 피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열중시어 자세에서 풀스윙을 이렇게 피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한 번 실수하면 그대로 KO 아닌가요? 참고로 이태현 선수의 러시아 전지훈련에는 한 가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저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던 썰이죠. 거구의 선수들과의 훈련에서도 이태현 선수가 좀처럼 넘어가지 않자 이를 눈여겨본 선수들이 왜 그렇게 무게중심이 좋은 것이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리하여 이태현 선수는 효도르와 알렉산더 등 레드 데빌 팀의 선수들에게 씨름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뉴질랜드에서 만난 러시아 레슬링 선수 출신 MMA 파이터가 말하길 러시아의 레슬링 그리고 MMA 선수들 사이에선 중심 잡기 훈련을 위해 씨름을 많이 연습한다고 했는데요. 그는 오히려 한국 파이터들이 씨름을 하지 않아 좀 신기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태현 선수가 효도르와 훈련을 하면서 씨름을 러시아에 좀 전파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또 뇌피셜을 한번 써내려가 봅니다. 어쨌거나 매일같이 코가 부러지고 눈이 찢어지며 올드스쿨한 방식으로 격투기를 터득한 이태현 선수. 무려 1년 동안 잠적하다시피 하며 칼을 갈아온 그는 2007년 10월 드디어 두 번째 시합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커리어에 비해 다소 황당한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상대는 바로 36전의 베테랑 파이터인 야마모토 요시히사. 국내에서는 김민수, 최무배 선수에게 패배하여 이름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벼랑 끝에 몰린 이태현 선수가 전지훈련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뷔 전과 비교하면 아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난 이태현. 상체가 말린 자세부터 적당한 높낮이까지 격투기 선수로서 새롭게 태어난 모습입니다. 거구의 압박에 엉덩이가 뒤로 빠져버리는 요시히사. 미들킥을 방어한 뒷손부터 치고 들어가는 모습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이득만 취하고 무리하지 않는 이태현. 자꾸만 코너로 몰리는 요시히사. 뭔가 전진을 멈출 방법이 필요한데요. 성큼성큼 다가가는 이태현. 묵직한 미들킥 한 방에 상대의 몸이 구겨지고 기회를 잡은 순간 펀치 연타를 쏟아내며 그대로 다운까지 얻어냅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요시히사. 벗어나기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데요. 안정적으로 백을 차지한 이태현. 체력을 아끼면서 파운딩을 넣어줍니다. 가드 포지션으로 마주보거나 일어나야 하지만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요시히사.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는 판단 아래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이렇게 베테랑 파이터를 상대로 너무나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이태현 선수. 기본적인 스탠스부터 페이스 조절과 일취월장한 타격 실력까지 겨우 1년 만에 어엿한 격투기 선수로 성장한 그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파이터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최용만 선수를 제외하면 김영현, 김경석, 김동욱 등 많은 씨름 선수들의 격투기 도전이 실패로 끝났던 당시 이태현 선수의 선전은 한국 격투기에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고 30대 중반으로 다소 늦은 나이긴 하지만 헤비급이라는 특성상 선수 생명 역시 길게 남았다고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이태현 선수를 향한 국내 여론이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을 때 그는 절대로 만나지 말았어야 할 상대와 싸우게 됩니다. 바로 프라이드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긁어 모으고 있던 약두더지 알리스터 오브레임. 사실 이때 당시 전적이 신통치 않기는 했지만 약물 복용으로 몸집을 서서히 불려가고 있던 오브레임인데요. 주위에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사의 심장을 갖고 있는 이태현 선수는 경기를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서커스 매치가 많은 일본이라고 해도 선수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잔인한 시합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이 혹독한 매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듯한 이태현. 자신도 모르게 뒷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로우킥으로 간을 보는 오브레임. 살짝 무릎에 걸리면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는 이태현. 펀치에 이어 클린치를 노려보고 언더훅을 깊게 파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복부니 킥을 허용합니다. 예상 외의 거센 반격에 눈빛이 달라지는 오브레임. 뒷손 페인트와 함께 길게 던진 양손 훅이 모두 적중합니다. 무방비로 맞아버린 이태현. 선체로 기절한 듯이 보이는데요. 링바닥을 향해 크게 고꾸라지면서 후속타 없이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보는 사람이 안타깝게 느껴질 정도로 호되게 당해버린 이태현 선수. 너무나 처참한 패배에 오히려 그를 향한 비난은 줄어들었지만 이태현 선수의 격투기 도전은 아쉽게도 여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태현 선수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2년 반 만에 다시 모래판 위로 등장한 것이죠. 이태현 선수의 컴백은 단순히 개인의 도전을 넘어 씨름계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는데요. 이벤트성이 아닌 진지하게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태현 선수는 복귀한 첫 해만에 2차례나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0년에는 최우수 씨름 선수에 선정되면서 마지막 불꽃을 제대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기나긴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이태현 선수. 그는 최근 씨름 예능을 통해 젊은 층에게도 얼굴을 알리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활동을 이어나가며 씨름을 알리는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씨름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이태현 선수는 씨름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그가 효도로 형제에게 씨름을 전파하고 또 러시아의 씨름 붐을 일으킨 것을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빨리 씨름 베이스의 MMA 선수가 또 격투기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 다가오길 바라며 오늘 방송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